아직도 장외 주식이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목요일 5시 30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외 주식에 대한 지혜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장외 주식의 대명사입니다. 소영주 소장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제 한껏 가벼워진 의상이시네요. 예. 오늘 너무 더웠죠? 예, 더위가 왔습니다. 어제는 닭 좀 드셨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예, 제대로 챙겨 드셨군요. 예, 예. 자, 이제 장외 주식에 있어서의 투자 지혜도 우리가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게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외쳐주셨는데요. 소장님, 제가 빠르게 다음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 게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여러분 확정이 됐습니다. 예. 소장님, 저희가 좀 발빠르게 이 이슈를 좀 전해드릴 수 있게 맞습니다. 되어서 드디어 예. 카카오뱅크가 최상단 공모가 최상 39,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2,550조. 이 청약 금액, 기간 청약 금액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예. 기존의 SK IT가 세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2,400조를 넘어서 2,550조는 그만큼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예. 기관들로도 높다는 거겠죠. 이 공모가도 최상단이 됐기 때문에 단숨에 국내 금융 3위가 등극했습니다. 국민과 신한,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이 상단 뱅크가로만 보더라도 18조입니다. 네. 시가총액 18조의 거대 은행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관들에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 후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뭐 상장사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너무 신고가죠. 뜨겁죠. 예, 신고가 계속 행진하고 예. 자이언트 트리 같은 거 놀라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예. 마찬가지로 비상장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후끈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메스트가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 경매는 무려 3,380. 이것은 서울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예, 예. 이만큼 시장이 뜨겁게 그만큼 테마주에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연속으로 지금 3번째입니다. 이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없었는데 금감원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또다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오. 우리가 ST 바이오센스, 그다음에 크래프톤, 그다음에 이 카카오페이까지 연속으로 이루면서 주관사들이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너무 높게 상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저도 23년간 주식을 하면서 여러 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3번씩이나 정정 요구에 들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주관사의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는 거 아닌가. 또한 이 신규 산업이 상장되다 보니까 비교 대상 기업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비교 대상 기업을 찾고 그러면서 공모가가 너무 고가에 형성되면서 금감원에서 연속적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또다시 정정 요구가 들어왔다는 건 아마 공모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대 ENG입니다. 드디어 액면분할 추진했습니다. 액면분할 추진했다는 것은 예. IPO 속도를 낸다는 거죠. 상장을 가겠다는 거죠. 아마 임시주총에서 기존에 있는 주식을 5,000원짜리, 500원짜리로 액면분할 진행합니다.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주식이 좀 가벼워져 현재 1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30만 원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접근하기도 좀 접근하기 좀 어렵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액면분할 실정에서 시장에 맞게끔 가고 이 뜻은 IPO에 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주간 이슈를 쭉 보니까요. 굉장히 다시 뜨거워진 IPO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한 주간의 종목 움직임도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장 움직임 때문일까요?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 ENG 정확히 상장 액면 분할 소식을 전하면서 바로 45,000원 벌어서 1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이 뜻은 그만큼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은 상장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인다. 특히 연대 ENG가 그 대형주지 네. 않습니까? 이 대형주가 액면 분할 시장 가장 큰 호재입니다. 호재고 가장 더 큰 호재는 바로 상장 이슈 아니겠습니까? 상장의 이슈가 다가올수록 네. 정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주식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주식이 움직이는 게 비상장 주식이고요. LG CNS
8만 7천. LG CNS도 예. 상장 TF팀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가는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도 주식이 조금만 밀린다면 편입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공모가를 확정을 했죠. 확정했는데 83,500원 변동이 없었습니다. 별 변동 없이 진행됐고요. 이 카카오뱅크는 현재 이 시총으로 간다면 1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39,000원이 18조니까 그 2배 아닙니까? 예. 이게 따상 갔을 걸 예상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접근을 하는데 좀 높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느낌이 이게 40조 이상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신안을 다 앞질러가는 예. 시총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만큼은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장애주식을 편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장애주식은 저축 상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주식은 장기적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게 장애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카카오뱅크를 시장에서 편입하는 것은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크래프톤도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오, 예. 그만큼 고가 논란에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단일 게임의 리스크를 벗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54만 5천 원 왔는데 지금 현재 매도매수가 실종돼 있는 상태입니다. 간망의 자세고 크래프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인도 시장과 해외 시장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음 차기작이 이 회사에 판가름을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차기작이 흥행에 성공해야겠죠. 차기작? 예, 네. 그렇죠. 누닛이 7만 9천 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누닛도 올 하반기 10월 정도에 심사 청구를 예상해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상당히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나무 역시 밀렸습니다. 드디어 30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두나무가. 이 뜻은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예. 가상자산 시장과 맞물려 있는 두나무는 그 가격에 의해서 지금 가상자산이 사상 올해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만 달러가 붕괴가 3만 달러가 됐으니까요. 붕괴된 상황에서 다시 뭐 우리가 오늘 발표가 됐지만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다시 3만 달러 복귀는 했습니다. 복귀를 했지만 이렇게 변동폭이 큰 상태에서 두나무의 주식은 같이 맞물리면서 30만 원이 붕괴돼서 네. 29만 5천 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디 프렌드 변동 없이 19,000원을 지켰고요. 예. 그 뒤를 이어서 요즘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가 큐라티스죠. 큐라티스도 2만 1,000원까지 왔습니다. 실은 2만 3,000원까지 갔다가 좀 약간 밀린 모습인데 예. 일부는 이익 실현도 있겠지만 이 큐라티스가 갖고 있는 호재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쌍이 통과됐죠. 네. 백신 개발에서 특히 큐라티스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임상 1쌍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이 회사의 결핵 백신의 통과 또는 mRNA 방식의 신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mRNA 방식의 모더나와 화이자가 국내 생산기를 찾는다면 큐라티스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폭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에이프레드는 변동 없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변동 없었고 무신사가 이번 들어 좀 밀렸습니다. 네. 무신사가 기본적으로 현재 무신사가 여러 회사들과 M&A 합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변화된 모습보다는 상장의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뒤로 밀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손정혜로부터 2조를 투자받았죠. 우리의 예상을 깼습니다. 야놀자. 예. 야놀자가 우리가 1조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 1조 예상 2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유니콘 다음이 데카콘이라고 데카콘입니다. 들었는데 10조는 데카콘이죠. 입성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입성했습니다. 10조, 예. 12조가 넘어갔으니까 입성을 했죠. 드디어 야놀자가 이 정도로 가면 국내 상장이 아니라 해외 상장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11만 3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야놀자의 수익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야놀자의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보고 투자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에 상장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보고 편입해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국 코러스도 예. 7만 4천 원. 지금 러시아에 기본적으로 검증을 위한 백신을 보냈죠. 검증이 통과된다면 이 주식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검증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고 작은 이슈들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봤는데요. 소장님,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요. 확실히 상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종목들의 좋은 플러스 움직임도 그려졌는데 일단은 전 좀 놀란 게 금감원에서 이렇게 자꾸 참견을 한다라는 그렇죠. 것은 그만큼 공모주 시장이 뜨겁다라고 우리가 정리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금감원의 개입은 그만큼 개인들을 보호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공모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공모주가 엄마, 아빠, 동생, 네.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까지 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고 네. 그들을 위해서라도 금감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모주 시장에 개입하는 건 저도 처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공모가 산정이 요즘 좀 오버슈팅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금감원에서 제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의 정정 신고서 요구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장외주식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자, 저희와 함께 Q&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제대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질문들이 속속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나도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채팅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바로 찾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착한 질문 볼게요.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장외주식이 저 성장할 수가 있는데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왜 거래소 코스닥은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네. 왜 유독 장외주식에 양도세를 주어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힘들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의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상장이 되면 양도세는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장외에서 구입한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하면 반도세 양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관련주라든가 대주주로 나눠줍니다. 대기업 관련주로 나눠주는데 네. 중소기업주는 우리가 1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좀 0.5%도 내야겠죠. 거래세도 내야 되는데 중소기업 아닌 주식은 20%씩 냅니다. 너무 가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관련주는 더 많이 내고요. 가세 표준에서 대주주의 기준점이 3억 원 이하는 20%, 또 3억 원 초과 있을 때는 25%입니다. 1년 미만 보호한 중소기업의 주식도 30%씩 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단기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 투자를 위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실은 장외에서 구입한 사람이 상장돼서 주식을 팔면 이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나 장외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장외에서 팔게 되면 세금을 내는데 이때 기준점이 바로 매매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서 없는 장외 거래는 절대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도세 부분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매매 계약서입니다. 특히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할 때는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만이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거래할 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자도 매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필수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상장할 때까지 장기 투자해보는 관점이 정말 왜 중요한지까지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또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도 열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장외주식에 관심이 막 생겨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뜨던데 네,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장애주식이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사설 시장이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이 드디어 이 장애주식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래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거래가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매도자가 1%, 매수자가 1%는 2%지 않습니까? 너무 높습니다. 일반 주식을 파는 것도 높고 사는 것도 높다. 이렇게 해서 이런 증권 플러스 보면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 있습니다. 삼성증권하고 연대돼 있죠. 서울거래소 비상장, 신한금융투자 연대돼 있습니다. 엔젤리기는 우리가 소수점 투자로 유명합니다. 요즘 소액 투자죠. 그다음에 KOTC가 가장 공식적인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입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운영하고 있고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곳이 바로 이 KOTC 시장입니다. 다만 KOT 시장이 136개, 너무 좀 작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타 거래되는 종목이 5천 개가 넘는 상태에서 너무 그 역량이 작다 보니까 이 외적으로 증권 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또는 엔젤리그라든가 38 커뮤니케이션을 옮기고 있죠. 여기서 가장 큰 사이즈는 바로 38 커뮤니케이션. 아직도
비제도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뜻은 증권으로도 비상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네.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앞서 말한 대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이곳에서는 매도자 1%, 매수자 1%는 수수료를 공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어떤 수수료인데 서울거래 비상장은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예. 제로 임금 공격적으로 들어왔죠. 지금 그렇죠. 후발 투자지니까. 예. 그다음에 엔젤리그 같은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주식을 한 주 사고 싶어요, 두 주 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비싸니까 맞아요. 0.9주도 살 수 있는 소수점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엔젤리그가 카카오 모빌리티, 네. 카카오 택시죠. 그 회사를 얼마 전에 했죠. 마감이 됐습니다. 소수점 투자라고 해서 엔젤리가 최초로 시도해 왔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액 투자자들은 한 번쯤은 엔젤리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KOT 시장은 말 그대로 공식적인 시장이고요. 예. 가장 안전한 시장이 KOTC입니다. 이 시장도 거래세도 있잖아요. 잘 없습니다. 양도세도 없는 상태가 제일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KOTC가 다만 종목이 작죠. 가장 많은 종목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바로 아직도 38 커뮤니케이션의 1위를 달리고 네. 있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죠. 우리가 2000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장 오래된 쌀에 정보력이 정말 풍부해. 특히 예. 이곳의 주주동호회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주동호회. 주주동호회 말이 좀 사람들의 귀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보를 또 얻고 그럼요. 거기서 정보를 또 습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38 커뮤니케이션 그래도 정보력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다. 안전거래에서는 증권으로 비상장이 안전거래를 형태를 유지하고 서울거래에서 비상장이 그 뒤를 이루고 있고 네. 소수점 투자는 엔젤리가 선두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굉장히 차별적인 특징이 있으니까요.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한번 픽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보니까요. 자,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 미치고 팝니다. 고객님, 저 수박 한 통에 10,000원인데 이거 미치고 팝니다. 사장님이, 그렇죠. 예. 예. 누가 미치게 팔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장애식 거래세는 정해진 수수료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0.5% 정도 또는 0.4%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격에 이미 수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요 수수료를 별도로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개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돌라고 하는데 이미 판매하는 가격 안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중하게 거절해 주시고 정확하게 거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많이 질문 남겨주세요. 시청자 게시판이나 아니면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정리하고요. 특별한 강의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유망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그 2탄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한 세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실은 바이오 주식을 저 장에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2020년도에 공모주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게 바로 바이오 주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장되는 거, 앞으로 상장될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 종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제가 세 종목을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넥스템 바이오 메디칼을 선정을 했죠. 201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우리가 내시경 촬영할 때 체내 지혈제 있잖아요. 네. 지혈제용의 그 지혈제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또한 상장 가능성 가장 큰 2019년도에 이 회사는 지 유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출길이 문호가 확 개방됐죠. 이 회사의 투자시 고려할 사항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성 평가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2019년도에 유럽 C 네. 인정을 받았죠. 유럽 전역으로 수출 확대. 보시면 글로벌 기업입니다. 판권을 이전을 했죠, 이미. 이 회사 자체가 5년 기간의 판권을 맺겠다는 것은 해외 유통망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계 제조회사로서 특히 내시경용 체내 지혈제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조금씩 시장에 나와 있다는 편입해도 이익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았고요. 네. 두 번째로 디니너스를 한번 했습니다. 주관사도 선정되어 있는 앞서 기술을 보면 디니너스는 기본적으로 삼성병원의 벤처기업 회사입니다. 병원 내 연구소장이 회사를 설립했죠. 의사가 설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디니너스는 투자 금액이 한 700억을 받았습니다. 기관 투자가 700억씩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유능하다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정보가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관 투자 금액을 봅니다. 이 회사 얼마 받았니? 라고 묻었을 때 디니너스는 이미 상장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미 예. 청구도 한 상태고 기술적 평가를 청구해서 이미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700억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사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회사 네. 자체를 보시면 이미 코스닥 기술 평가 자체가 A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등급입니다. 그렇죠? A가 그렇죠. 3개니까. 기술 평가 역대 진단 기업 중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고 이미 7월 8일에 청구했습니다. 이 뜻은 연내 상장을 목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맞춤형 표적 항암제, 맞춤형 우리가 표적 항암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갈 것 같고 액체성 검사 사업 시행도 하고 있고 매출이 2019년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18억 바이오 회사가 매출을 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엄청난 예. 일입니다. 예. 보시면 우리가 적자 기업들에서 상당되는데 이 회사는 이미 2019년에 18억, 2020년 38억, 90억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올해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또 그려지네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이 회사는 이거죠. 앞서 말한 대로 700억 규모의 규모 투자를 확정했다. 예. 주관사가 대신증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이 회사를 선정해봐. 이 뜻은 뭐냐?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선정한 기업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소개할 게 CK 엑소존입니다. 엑소존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성공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드디어 엑소존은 대량 생산이 되게 어렵습니다. 줄기세도 축출하는 건데 다만 소량 생산 때문에 그동안 엑소존을 이용한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CK 엑소존이 가장 큰 장점은 대량 추출 특허를 받았다는 거죠. 대량. 대량으로 축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희장성을 확보했다. 네. 희장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엑소존이라는 것은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곳에 관절염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특히 델타 변이도 가능한 그런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존을 축출 대량 생산 이 기술 자체가 가장 큰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엑소존 플랫폼 신약 개발 등 상업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엑소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해서 전임상 단계가 있습니다. 델타 변이 대응 가능 기술을 보유하고 현재 전임상 상태고 올 8월부터는 안동 동물 세포 실증 인증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임상 백신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플러스 대량 생산 능력을 검증받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소존 기반한 항약 신약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성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하반기 임상, 1상, 2상 동시 신청 예정 그다음 미 FTA 비임상 신청 예정 상당히 확장성이 큰 회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엑소존은 안전한 물자리면서 하반기에 비임상 진행 예정까지 되면서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성장성에 투자는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회사는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바이오 유망 종목 세 종목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세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장외 주식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흘렀다고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실 얘기가 있다면요. 그렇죠. 장애 주식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있잖아요.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현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씩 공부한다면 그 속에서 부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힘과 함께 우리 모두 부자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애 주식 더 두둑한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소장님, 오늘은 사랑해요 하면서 외칠까요? 네. 예, 소장,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